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평생을 살다가 지금은 서울에 살고 있는 5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그 일이 있은 지 벌써 1년이 지났지만 저는 아직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무섭고 가슴이 뛰어 잠을 설칠 때가 있습니다. 저한테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천만 다행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아직도 두려운 마음이 너무 커 이 일을 알리고 용기를 내보고자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별을 하고 아들 하나를 키우며 혼자 살았어요. 아들이 서울로 대학을 가게 되면서 저는 혼자 살게 되었어요. 동네에서 작은 백반 식당을 하나 하는데 그걸로 여자 혼자 몸으로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죠. 오래 운영한 식당이라 주로 단골 손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어느 순간 자주 저희 식당에 왔습니다. 그전엔 보지 못했었는데 언젠가부터 점심시간이 되면 저희 식당으로 와 백반을 먹는 거예요. 나이는 저보다 조금 많아 보였는데 옷차림이 굉장히 깔끔했어요. 제가 하는 식당은 그렇게 세련된 식당은 아니어서 보통 오시는 손님분들도 일하다 오시거나 주변에서 가볍게 식사를 하려고 오시는 분들이라 투박한 옷차림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그 남자는 항상 와이셔츠에 단정한 콤비 자켓을 입고 오니 좀 눈에 띄었죠. 게다가 늘 혼자 와서 식사를 하고요. 제가 한 번은 궁금증에 반찬을 더 갖다 주며 물었어요. 음식은 입에 맞으세요? 제 물음에 남자는 저를 가만 쳐다보더니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예, 맛있습니다. 요 근처에서 일하시나 봐요. 요즘 자주 오시는 것 같아서요. 이 근처로 이사를 와서요. 집에서 일을 합니다. 아, 집에서 일을요? 무슨 일인지 여쭤봐도 되려나? 글을 쓰는 일을 합니다. 신문이나 잡지 쪽으로 기고를 하고 있어요. 어머, 멋있으시다. 겉모습이 왠지 차분하고 분위기 있더라니 글을 쓴다는 거예요. 이 근처가 집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주방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날 말을 터서인지 그 후엔 저희 식당에 올 때마다 저한테 자꾸 말을 걸더군요. 저도 주변에 글을 쓰거나 하는 사람은 처음이라 신기한 마음에 이런저런 대화를 자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식당이 끝나면 술 한잔을 하기도 하고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게도 되었어요. 그렇게 서로에 대해 많은 걸 알게 됐어요. 그 남자의 이름은 장명우였어요. 그리고 이 남자 역시 저처럼 사별을 했다더군요. 사고로 아내가 죽었다면서요. 자기는 원래 신문사 소속으로 일을 했는데 아내가 죽고 나선 회사를 그만두고 자유기고가로 여기저기 옮겨 다니며 글을 쓰고 살아간다더군요. 아내와의 정이 있던 집에 혼자 있기가 너무 슬퍼서 이렇게 지역을 옮겨 다니며 정처 없이 떠돈다고요. 아내가 죽어 슬퍼하는 그 남자를 보니 남편을 먼저 보내고 몇 년 동안 힘들었던 제 모습을 보는 듯해서 동병상련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남편과 사이가 정말 좋았는데 암으로 일찍 세상을 떠난 거였거든요. 둘 다 똑같은 처지여서 그런지 더욱 가깝고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남자는 행동에 매너가 좋고 지저분한 행동 같은 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마음이 갔죠. 정말 친구처럼 서로의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많은 대화를 나눴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며 서로 정이 싹 텄고 자연스럽게 살림을 합치자는 얘기가 나오게 되었어요. 그 남자는 따로 자녀가 있지는 않았지만 저는 아들이 있다 보니 혼인신고까진 좀 이르다 싶어 좀 미루게 됐고 일단 그냥 같이 살자고 했죠. 그렇게 저희 집에서 함께 살게 되면서 아내와 남편으로 서로를 부르며 부부로 지내게 되었어요. 제가 식당으로 출근을 하면 남편은 주로 집에서 글을 쓴다고 했어요. 하지만 일이 고정적이지 않고 이따금씩 일을 하는 거다 보니 수입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제가 하는 식당이 꾸준히 장사도 되고 돈이 빠듯하거나 한 상황은 아니라서 괜찮았어요.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아들까지 다른 지역으로 가버려서 마음이 헛헛하고 외로울 때가 많았는데 많은 위로가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같이 산지 몇 달 정도가 지났는데 남편의 행동이 점점 이상해지더라고요. 제가 식당 마감을 좀 늦게 해서 퇴근이 늦으면 전화가 오는데 전화를 못 받으면 받을 때까지 전화를 하는 거예요. 한 번은 밑반찬을 만든다고 조금 늦었는데 30분 사이에 전화가 10통이 넘게 와 있는 겁니다. 제가 일한다고 늦었다고 전화를 이렇게 많이 하면 어떡하냐니까 자기는 전화 안 받는 거 너무 싫다며 전화 꼭꼭 받으라고 저한테 으름장을 놓는 거예요. 평소에는 조용조용하고 다정한 성격인데 한번 화를 내면 무섭게 얼굴이 돌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전화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생각하며 알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후로 남편의 집착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퇴근뿐 아니라 낮에도 연락이 잘 안 된다 싶으면 가게를 찾아오는 거예요. 식당 일이라는 게 핸드폰을 그렇게 자주 들여다볼 수 없는데 남편이 자꾸 그러니 저도 힘들었죠. 그래서 한 번은 남편에게 말했어요. 왜 자꾸 그러냐고. 음식 만지는 손인데 자꾸 핸드폰 만질 수 없다고. 내가 당연히 가게에 있는데 왜 자꾸 전화를 해대냐고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엄청 무서운 표정으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다른 손님하고 얘기한다고 그런 거 아니고? 저는 그 순간 좀 오싹하더라고요. 표정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명호 씨,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나 가게에 갔을 때도 엄청 자연스럽게 말 걸었잖아. 다른 남자한테도 그러는 거 아니야? 어이가 없어서 따졌습니다. 내가 얘기했잖아. 우리 가게 거의 단골들인데 당신은 처음 보는 얼굴이기도 하고 옷차림도 그렇고 다른 손님하고 달라서 그랬다고. 그럼 나같이 옷 멀끔하게 입고 처음 보는 사람이면 앞으로도 또 말 걸겠다 그거네. 당신 왜 이래?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 처신 똑바로 하란 말이야. 아무한테나 웃음 흘리고 다니지 말고. 남편이 획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처음으로 그렇게 소리를 지른 거였어요. 저는 너무 무섭고 이 남자가 너무 낯설게 느껴졌어요. 살림을 그렇게 급하게 합친 게 잘못된 건가? 온갖 고민을 하는데 다음 날에 비가 오니까 남편이 우산을 들고 퇴근길에 식당 앞을 찾아왔더라고요. 코까지 사들고요. 이게 뭐냐니까 어제 너무 미안했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미안해. 당신도 알다시피 와이프 먼저 보내고 나 완전 페인같이 살았잖아. 근데 당신처럼 발랄하고 예쁜 새 와이프를 얻어서 나 다시 행복을 찾은 것 같았거든. 당신이 너무 좋다 보니 내 마음이 좀 불안했던 것 같아. 내가 바보 같겠지만 당신을 너무 좋아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줘. 그렇게 말하는 남편의 얼굴이 너무 진심 같아 보였어요. 저는 전날 소리 지르는 남편의 얼굴에 충격을 받았지만 또 남편의 얘기를 들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 이해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론 나를 그렇게 좋아하나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화해를 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는데요. 집 근처에 다다랐을 때 뭔가 기분이 묘한 거예요. 고개를 살짝 돌려봤다가 깜짝 놀랐어요. 저 멀리서 웬 남자가 검은 옷에 검은 우산을 들고 저희 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자 서둘러 그 사람은 몸을 숨겼어요. 왜 그래? 아니, 방금 어떤 남자가 남편이 쳐다봤지만 그 검은 남자는 이미 몸을 숨긴 뒤였죠. 누구? 아니야. 그냥 지나가던 사람인가 봐. 저는 뭔가 찜찜했지만 그렇게 그날 일은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가게에 쉬는 시간이었어요. 가게에 들른 야채 거래처 사장님에게 커피를 한 잔 드렸어요. 그리고 야채값이 너무 올랐다. 그래도 야채는 더 싱싱해졌다 등등 식재료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 야채 사장님은 커피 잘 마셨다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퇴근 시간쯤에 자기 가족들 거 사면서 같이 샀다고 꽈배기를 한 봉지 주고 가셨어요. 동네 분이니 아내분도 제가 잘 알고 워낙 애처가시거든요. 꽈배기는 나중에 집에 가서 남편이랑 먹어야겠다 싶어
놔두고 마감을 하며 문을 닫으려는데 저는 숨이 멎을 듯 놀랐습니다. 가게 건너편에 또 그 남자가 있는 거예요. 빗속에 서 있었던 검은 옷의 남자요. 제가 너무 놀라자 남자는 황급히 몸을 차에 숨기더니 가버리더군요. 저는 일단 급한 대로 차 번호판을 외웠어요. 너무 의심스럽고 수상했거든요. 도대체 저 사람은 뭘까? 왜 자꾸 내 주변을 서성일까? 너무 오싹하고 무서웠죠. 스토커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요. 집으로 가는 길에 그래도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남편이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생각하며 집으로 갔을 때였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날 난리가 났어요. 뭔가 잔뜩 골인한 얼굴로 소파에 불도 안 켜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뭐 하냐고 했더니 저를 빤히 쳐다봐요. 불도 안 켜졌는데 저를 보니 좀 무섭더라고요. 제가 급하게 불을 켜고 왜 그러냐고 하니 제 손에 들린 꽈배기를 획 빼앗더니 그대로 바닥으로 집어 던지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서 미쳤냐고 무슨 짓이냐 하니 야채 가게 사장하고 무슨 사이냐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저희 집에 10년 동안 야채 납품해주는 분이거든요. 근처에 가게가 있어서 가족들도 다 아는 사이일 정도로 친해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사이냐니요. 저도 화가 나서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 진짜 왜 이래? 우리 가게 야채 납품해 주시는 분이야. 당신도 알잖아. 그래, 알지. 근데 왜 그 남자가 당신네 가게에서 커피 먹고 이런 것까지 사다 주냐고? 커피야. 야채 갖고 오셨으니 그냥 대접한 거야. 자판기 커피. 그리고 꽈배기는 자기 가족들 먹으라고 사는 김에 내 거 산 거라고 했고. 그러니까 가족들 거 사는데 당신 걸 왜 사는데? 남편의 눈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좀 돌아버린 것 같다고나 할까요? 저는 이 남자 진짜 왜 이러나 싶었어요. 저한테 미안하다고 다신 안 그런다고 할 땐 언제고 또 이런다니. 제가 확 질려버려서 자리를 뜨려고 하니까 제 팔까지 꽉 잡는 거예요. 얘기하는데 어딜 가? 뭐 하는 짓이야? 무슨 얘기? 당신 혼자 오해하고. 진짜 오해 맞아? 아, 저는 그 순간 너무 질리고 무섭고 짜증나서 이 남자랑 못 살겠다 싶었습니다. 같이 산지 얼마나 됐다고 이런 집착이라니요. 당신 진짜 왜 이래? 피곤하다 진짜. 그럼 아무하고도 얘기하지 마? 그게 아니라 커피를 왜 주냐고. 자판기 커피 그게 뭐라고. 야채 사장님 우리 집 오면 본인이 그냥 마실 때도 있어. 근데 오늘은 야채를 좀 많이 들여온 거라서 내가 그냥 뽑아 드린 거야. 그리고 이까지 꽈배기가 뭔데? 이거 한 봉지에 3,000원 하는 거야. 자기 가족들 거 사면서 거래처니까 내 것도 하나 사줬다는데 이게 뭐? 남편은 제 말에도 여전히 절 노려봤어요. 저도 화가 나서 말했죠. 당신 이런 사람이야? 아무것도 아닌 일에 트집 잡고 의심하고. 분명 안 그러기로 했잖아. 당신 이러면 나 너무 피곤해. 지치고. 내가 싫어졌다는 거야? 자꾸 이런 식이면 싫어질 것 같아. 제 말에 순간 남편 눈이 좀 희번뜩했습니다. 하지만 좀 있다가 남편이 불쑥 무릎을 꿇더군요. 제가 뭐 하는 짓이냐니까 자기가 또 잘못했대요. 저 도와주러 가게에 오고 있었는데 제가 웬 남자랑 커피 마시고 있으니까 화가 좀 났다면서요. 자기도 자기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네요. 저도 그날은 화가 나서 생각 좀 해보자며 방으로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 가만 누워 있는데 머릿속이 복잡하고 기분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웬 이상한 시커먼 남자는 주변을 배회하는 것 같고 남편은 저렇게 집착이 심하고 너무 성급하게 살림을 합친 건가 싶기도 하고 이래저래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이었어요. 저는 심란한 기분으로 장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불쑥 가게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직 오픈 시간도 아닌데요. 제가 아직 문 안 열었다고 말하며 고개를 드는데 너무 놀라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그 빗속에 있던 시커먼 남자가 가게 안으로 들어온 거였어요. 역시나 시커먼 옷에 시커먼 모자까지 쓰고 우두커니 서 있는 거예요. 당신 뭐야? 저는 놀라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했어요. 안녕하세요. 놀라게 했다면 죄송합니다. 남자가 불쑥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전화기 버튼을 누르다 말고 행동을 멈추고 남자를 쳐다봤어요. 남자는 모자를 벗고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저는 여전히 경계를 하며 물어봤어요. 누구세요? 고개를 든 남자를 보니 저보다는 나이가 좀 어려 보였습니다. 장명우 씨 아시죠? 남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장명우는 제 남편 이름인데 남편을 아는 사람인가 싶더군요. 네, 어떻게 아세요? 같이 살아요. 남편이요. 재혼하신 건가요? 저는 대답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했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런 얘기를 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제가 그런 얘기를 왜 해드려야 돼요? 누구시냐니까요? 혹시 시간 되시면 얘기 잠깐 하실 수 있나요? 여기서 얘기해도 됩니다.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어차피 바깥이 훤히 다 보이는 식당이고 대낮이라 얘기나 들어보자 싶었어요. 앉으세요. 뭐 마실 거 드릴까요? 남자가 괜찮다고 해서 바로 물어봤어요. 제 남편이랑 어떻게 아시는 사이세요? 장명우 씨 사별했다는 얘기는 아시죠? 네, 알죠. 그 사별한 전 부인 남동생입니다. 네? 네. 좀 뜻밖이었습니다. 사별한 전 부인의 남동생이 저를 찾아올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무슨 일로? 남편 연락처 드릴까요? 아니요. 장명우 연락처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랑 할 얘기 없습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모른 척 할 수도 있지만요. 모른 척 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뭘요? 남자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하더군요. 장명호 조심하세요. 위험한 사람이에요. 네? 저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갑자기 저를 찾아온 이 낯선 남자가 몇 달 동안 살 부대끼고 산 저희 남편을 조심하라니요. 하지만 그의 눈빛이 너무 확고해 보이더라고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죠? 같이 살면서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저는 요즘 들어 부쩍 심해진 남편의 집착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함부로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어서 여전히 경계하며 물어봤죠. 무슨 이상한 거요? 뭐, 집착이 너무 심하다던가 하는. 저는 그 말에 속에서 소름이 돋더군요. 문득 죽었다는 전 와이프와 관련된 뭔가가 있나 싶더라고요. 알아듣게 얘기하세요. 저를 왜 찾아오신 거죠? 저희 누나 어떤 사고로 죽었는지 들으셨나요? 네, 방화 사고로. 그 방화 장명우가 저지른 거예요. 네? 저는 정말 기절초풍할 뻔했습니다. 방화 사고로 사람이 죽었는데 그 방화를 남편이 저질렀다니요. 제가 부모님도 없고 누나가 저 거의 키워줬어요. 저한테는 누나이기 전에 부모나 다름없죠. 저 키워준다고 결혼도 안 했을 만큼요. 그러다 뒤늦게 장명우 그놈을 만난 거예요. 결혼하겠다고 하길래 저 때문에 혼자 사는 누나가 너무 안쓰러워서 잘 살라고 했어요. 저희 누나가 원래 되게 복스럽고 성격도 엄청 밝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1년도 안 돼서 얼굴이 반쪽이 된 거예요. 반쪽인 정도가 아니라 피골이 상접해질 만큼요. 게다가 계속 뭔가를 불안해하고 어쩌다 절 만나도 빨리 집으로 가야 한다고 초조해하고 아무래도 누나가 좀 이상해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요? 나중에는 저까지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연락도 잘 안 되고. 뭔가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나 보다 예감이 들어서 무작정 누나 집 찾아갔죠. 그런데 제가 찾아갔는데 처음엔 문도 안 열어주려는 거예요. 저 누나한테 자식이나 다름없는 동생인데도요. 겨우 누나 설득하고 며칠 찾아갔는데 알고 보니 장명호 그놈 집착 때문에 누나가 약간 정신병이 온 것 같더라고요. 집착 때문에요? 네. 말 안 하려는 누나를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겨우 얘기를 들어보니 아무 데도 못 가게 하고 누굴 만나기만 해도 난리가 난대요. 남자든 여자든요. 당연히 친구들이며 동네 사람들하고도 못 만나고요. 누나가 너무 힘들어서 몇 번 그만 살자고도 했는데 그럼 자기는 죽겠다고 칼을 들고 오려고 하고 누나 보는 앞에서 목매려는 신용까지 했대요.
마음 약한 누나는 그거 보고 기겁해서 안 헤어지겠다고 했고요. 나중에 없는 사실까지 만들어서 누나를 매도하고 몰아세우더랍니다. 게다가 자기랑 갈라서면 저까지 죽인다고 했대요. 자기가 못할 것 같냐면서.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정말 나와 살고 있는 남편에 대한 얘기가 맞나 싶더라고요. 요즘 들어 집착이 심해지긴 했지만 이건 정말 TV에서나 볼 법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어디까지 믿어야 되나? 이 남자가 하는 말은 정말 진실인가? 수많은 생각이 머리에 스치더군요. 누나는 장명호가 저한테 해코지 할까봐 전화 못했다더라고요. 제가 누나한테 그 사실을 다 듣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 자식 제가 먼저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열받더라고요. 하지만 일단 누나를 여기서 도와줘야 되니까 설득해서 저희 집으로 오기로 했어요. 저는 당장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누나는 그래도 정리할 게 있다고 다음 주에 온다더군요. 제가 이런 얘기 장명호한텐 절대 하지 말고 티도 내지 말아라라고 했죠. 누나는 알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제가 고개를 젓자 그 남자는 괴로운 한숨을 푹 내쉬더군요. 이틀 뒤에 그 집에 방화 사건이 생긴 거예요. 경찰 말로는 누나가 술을 먹고 가스불을 켜놔서 자살을 한 것 같대요. 기가 막혔죠. 제가 절대 아니라고 장명호 조사해보라고 했는데도 따로 밝혀진 게 없다고 했어요. 부검도 해봤는데 다른 소견 없이 술 먹고 잠들다가 질식사로 죽었다고요. 사건이 있던 날 장명호는 집에 왔다가 일이 있어서 그 전에 이미 나갔다고요. 너무 억울한 죽음이었어요. 저는 장명호를 몇 번 찾아가기도 했는데 오히려 저더러 무슨 소리를 해서 그 사람이 자살까지 하게 만드냐고 저를 몰아세우는 거예요. 사람 몰아세우는 게 장난 아니더라고요. 아, 이런 식으로 우리 누나도 당했구나. 불쌍한 우리 누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누나 생각만 하면 가슴이 미어지고 너무 괴로웠어요. 저는 남자의 말을 듣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기 근데 누나분이 돌아가셨다니 이런 말 조심스럽지만요. 경찰에서도 누나분이 스스로 목숨 끊으셨다고 했고 남편이 그랬다는 증거도 없는데 어쩌면 누나가 정말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제 말에 그 남자는 괴로운 한숨을 쉬더라고요. 맞아요. 제 얘기를 들으면 저희 누나가 스스로 목숨 끊었고 제가 그걸 못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겠죠. 근데요. 유품 정리를 하다 보니 저한테 선물로 주려고 산 운동화가 있었어요. 제가 그날 누나를 만나러 갔을 때 신고 간 운동화가 좀 오래됐는데 누나가 그걸 보고 운동화 새로 사준다고 했거든요. 저한테 올 때 들고 오려고 사놓은 거죠. 그리고 저한테 문자로 제 얘기를 듣고 용기를 냈다고 잘 정리하고 돌아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렇게 된 거고요. 무엇보다 장명호 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무슨 소리요? 누나 장례식장이요. 친척이 별로 없어서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제가 일이 있어서 나갔다가 들어와 보니 장명우가 술을 엄청 먹고 누나 영정을 보면서 혼자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러게 왜 도망가려 했냐고. 안 그랬으면 이런 일 없지 않냐고. 다 네가 자초했다고. 그런 소리를 했다고요? 제가 똑똑히 들었어요. 저도 열받아서 멱살 잡고 난리가 났었는데 도리어 누나 죽인 거 저라면서 잘 사는 사람 괜한 말로 흔들어서 누나가 저렇게 된 거 아니냐고 저한테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 눈빛 진짜 미친놈이었어요. 누나가 죽고 저는 밤페인처럼 살았어요.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살해당한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장명호 주변을 서성이는 겁니다. 무슨 증거라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이렇게 해야 저희 누나의 억울한 죽음을 조금이나마 애도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남자의 말에 저희 집 근처에서 마주쳤던 게 생각나더군요. 남자의 말은 너무 소름 끼쳤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이 남자 말을 믿을 수도 없었어요. 저에겐 이 남자가 더 낯선 남자니까요. 하지만 최근에 남편이 저에게 보인 행동을 생각하면 저도 좀 섬찟섬찟할 때가 있어서 영 석연치 않더라고요. 그치만 제 입장에선 이걸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제 말에 그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더군요. 믿든지 말든지 맘대로 하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굳이 여기까지 와서 하는 건 저희 누나 같은 피해자가 또 생기지 않길 바라서예요. 제가 할 일은 한 겁니다. 그 후엔 알아서 하세요. 그 남잔 그렇게 말하고 가게를 나갔어요. 저는 그날 도저히 영업을 할 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같이 살고 있는 남자가 혼인신고만 안 했지 아내의 남편으로 지내고 있는데, 아내의 남편으로 지내고 있는데 그 남자가 전 부인을 방아로 죽인 살인범일 수도 있다니요. 너무 심란했던 저는 가게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죠. 저 말이 사실인 건지, 아니면 저 남자가 저희 남편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저런 소리를 꾸며내는 건지 혼란스럽더라고요. 저는 일단 집으로 가기로 했어요. 마침 그날은 남편이 지역 신문에다 기고하는 일 때문에 신문사에 간다고 했거든요. 혼란스러운 기분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온 제 눈에 띄인 건 남편의 컴퓨터였습니다. 평소에는 관심도 없었지만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봐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몰래 컴퓨터를 켰어요. 갑자기 남편이 들어올까 싶어 가슴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리저리 살펴봤는데 딱히 별다른 건 없었어요. 제가 뭐 컴퓨터에 관해서 잘 아는 것도 아니고 뭘 찾을 수 있겠어요. 그냥 화면에 있는 파일들을 이것저것 열어보는 게 다였죠. 그런데 그때 제 눈에 띈 파일이 하나 있는 거예요. 제목이 일기더라고요. 저는 이거다 싶어 클릭해서 열어봤죠. 적힌 날짜들을 보니 남편이 가끔씩 적는 일기 같았어요. 가장 오래된 날짜를 보니 꽤 예전부터 적은 듯 했죠. 그 일기에는 전부인에 대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선애가 외모는 tumtum해도 성격이 참 고운 여자다. 착하고 배려심도 넘치고 희생정신도 넘친다. 나는 나만 보고 헌신하는 여자가 좋다. 그래서인지 선애가 좋다. 다만 걸리는 건 그 남동생 놈이다. 선애가 그 남동생을 자식처럼 생각하는 듯하다. 정말 눈의 가시다. 아마 그 전부인의 이름이 선애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눈의 가시라는 남동생은 아까 절 찾아온 그 남자를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 후를 찾아보니 이런 내용도 있더군요. 그놈이 또 선애를 찾아왔다. 자꾸 선애한테 나랑 끝내라고 하는 것 같다. 정말 죽여버리고 싶다. 선애에게 말했다. 한 번만 더 동생 찾아오면 동생 가만 안 두겠다고. 진심이다. 그리고 그 후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선애가 날 떠나려고 하는 것 같다. 어떻게 만난 내 인연인데. 분명 그 동생 놈이 꼬셨겠지. 나도 참을 수 없다. 저는 그 일기를 보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더군요. 제 앞에서 다정다감하고 차분한 남편이 아닌 것 같았어요. 남편의 일기를 마저 보니 날짜가 저 일기를 마지막으로 한동안 쓰지 않았다가 저를 만났을 때 다시 쓰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그 여자를 만났다. 식당 하는 여잔데 이름이 유선이라고 한다. 아들 하나 있고 서울에서 학교 다닌다는데 그 아들은 선의 동생놈처럼 귀찮게 안 하겠지. 제 아들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 밑엔 며칠 전에 적은 일기도 있었어요. 유선이가 자꾸 나를 화나게 한다. 얼마 전엔 야채 가게 사장놈과 커피까지 마시며 희희낙낙거렸다. 멀리서 보는데 당장 머리끄덩이라도 잡고 오고 싶은 걸 간신히 참았다. 너무 열받는다. 내가 하는 말에 따박따박 말대꾸까지 한다. 선혜랑은 너무 다르다. 점점 날 화나게 한다. 그리고 더 이상 일기는 없었어요. 저는 그 일기를 보며 아까 그 남동생이라는 남자의 말이 사실에 가깝다는 걸 알게 됐죠. 너무 무서웠어요. 이렇게 섣불리 살림을 합치는 게 아니었는데 아차 싶었죠. 어떻게 해야 하나 하던 차에 갑자기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너무 놀라 소리를 지를 뻔했죠. 저는 애써 침착하게 전화를 받았고 남편은 볼일 보고 제 가게에 들렀는데 왜 문을 닫았냐고 하더군요. 저는 몸이 좀 안 좋아서 일찍 들어왔다고 둘러댔어요.
전화를 끊고 컴퓨터도 끄고 방에 누워 있는데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고 두렵더라고요. 지금이라도 그냥 도망가야 되나 싶던 차에 남편이 왔어요. 몸이 안 좋으면 병원을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저는 그냥 한숨 자면 될 것 같다고 했어요. 남편의 목소리마저도 소름 끼치더라고요. 그렇게 누워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던 차에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목이 말라서 깼는데 밖에 나오려다가 정말 지금도 생각하면 소름 끼치는 광경을 보고 말았습니다. 거실에는 컴컴한 어둠 속에서 제 핸드폰을 뒤지고 있는 남편의 뒷모습이 보이더군요. 저는 그 순간 정말 너무 놀라고 무서워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남편 주변에는 제 가방이 있고 소지품도 꺼내져 있었어요. 제 가방도 뒤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앞뒤 따지지 말고 내일 당장 도망가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정말 저 남자랑 있다간 먼저 간 전처처럼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다음날 남편은 다행히 전날 갔던 신문사와 얘기할 게 남았다며 외출을 했고 저는 그 즉시 필요한 짐만 챙겨 집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짐을 챙기는 중에도 남편이 갑자기 들어올 것 같아 얼마나 심장이 뛰고 식은땀이 나던지요. 집 밖을 뛰쳐나와 택시를 타고 기차역으로 가는데 손발이 벌벌 떨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제 집과 가게까지 버리고 아들이 자취를 하고 있는 서울집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짐 싸들고 찾아오니 저희 아들은 너무 놀랐는데 제가 그간의 사정을 다 얘기하자 아들도 기함하며 어쩌자고 잘 모르는 사람과 같이 산 거냐고 화를 내더군요. 제가 잘못한 거였죠. 어쨌든 일단은 거기서 지내기로 했는데 당연히 남편은 수도 없이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났죠. 제가 그만 만나자고 당신에 대한 얘기 다 들었다고 내 집에서 나가달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그 후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다른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무심코 받았는데 남편이었죠. 저한테 쌍욕을 하고 위협까지 하고 정말 난리도 아니었어요. 정말 무섭더군요. 저는 아들의 도움으로 녹음을 했고 남편에게 이 사실을 문자로 보냈어요. 당신이 한 말 다 녹음했다. 이번 주 안으로 짐 다 빼서 내 집에서 안 나가면 경찰에 신고할 거다. 당신 나한테 이런 행동한 거 경찰에서도 알면 전부인 사건 다시 조사할 수도 있으니 잘 생각해라. 라고 말이죠. 그렇게 일주일 후 아들과 동네 숙명분의 도움으로 집으로 겨우 들어가게 됐어요. 그 남자는 집을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자기 짐은 빼서 나갔더라고요. 하지만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르니 저는 부동산에 급매로 집을 처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가게도 급하게 내놓았어요. 그 남자가 언제 찾아올지도 모르는데 가게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20년 넘게 해오던 가게와 살던 집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급하게 처분하고 도망치듯 아들네 집으로 가야 했어요. 한동안은 남편이란 작자가 갑자기 절 찾아올 것 같아 외출도 힘들었고 잠도 잘 못 이룰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좀 괜찮아져서 그럭저럭 잘 추스르며 지내고 있습니다. 남자를 잘못 만난 탓에 제가 겪어야 한 대가가 너무 크지만 한편으론 그때 그 남동생이 저에게 얘기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지 싶습니다. 저도 어쩌면 선혜 씨와 똑같은 일을 겪었을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으니 크게 치르고 목숨만은 건졌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불안하니 이제 여기서 같이 살자고 해서 집이랑 가게 판돈으로 자취방 말고 조금 더 큰 집으로 옮길 생각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절 찾아와서 용기 있게 말해준 그 남동생이 참 고맙습니다. 저도 하루아침에 살던 곳을 옮기게 됐지만 여기서 아들과 함께 다 잊고 잘 살아보려 합니다.